이야기 속에서 캐릭터 간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갈등, 사람 대 자신의 내면의 싸움, 그리고 사람 대 환경의 대립을 통해 작가들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숨겨진 동기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플롯 전개를 넘어서 독자에게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캐릭터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처럼 인상 깊은 캐릭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작가가 자신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독자가 캐릭터의 여정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캐릭터의 특성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감정과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성과 충성심이 충돌하는 상황은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며 이는 독자가 그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내면의 갈등은 드라마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캐릭터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그들의 가치관을 시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캐릭터의 고뇌와 갈등에 감정적으로 엮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캐릭터들이 충돌할 때 독자는 그들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함으로써 스토리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를 가집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요소는 잘 표현되어 왔지만 자연과의 갈등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중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와 종의 멸종 문제로 인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 속에서 자연과의 갈등을 다루는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 비인간 존재와의 연결은 인간 존재의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외의 존재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생명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물을 절약하고 자식을 먹이는 방식은 그들의 생명력과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서로 연결된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과학적 방법과 직관적인 접근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 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자연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감정이입을 통해 독자가 자연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결국 캐릭터는 드라마를 이끌며 그들의 목소리는 이야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목소리는 캐릭터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소설에서 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독자가 경험하는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독자는 더 깊은 몰입을 느끼며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언어의 레지스터와 어휘의 선택은 문체와 느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저택에 산다와 집에 산다는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작품의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글의 핵심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면 문장을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독자가 원하는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장 내 수식어의 배치는 독자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어와 동사를 지연시키거나 분리하여 긴장감이나 유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명적 글쓰기는 독자가 장면을 명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무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은 독자가 해당 장면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작가는 독자의 기대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독자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작가는 과거의 글을 다시 읽으며 느끼는 감정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독자와의 연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글쓰기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수정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가는 독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텍스트를 다듬고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글쓰기의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첫 문장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자는 처음 몇 문장만으로도 이야기를 예측할 수 없고 갈등과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시의 구조와 언어의 음악성은 독자에게 강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드라마와 시는 긴장감을 조절하고 독자의 기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 그래프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독자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하고 이야기의 초기 신비를 풀어낼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드라마의 상승작용은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각 에피소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며 이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대화는 인물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작가는 현실적인 대화를 창조하기 위해 특정한 서사적 기대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들이 서로 다른 스타일의 대화를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앤 패쳇은 인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반면 돈드릴은 언어의 비극적 애브서더티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간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드러나며 서로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작가의 고독은 친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낯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고독 속에서 창작한 작품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립과 혼란 속에서 창작과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세상의 자극을 제거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후에는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가의 일상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아침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작가는 하루에 1000단어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가가 아침에 날씨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그가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작가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글쓰기를 위한 진정한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작가의 글쓰기 과정은 더 이상 단순한 작업이 아닌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작가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